정부가 북한에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두 차례 연락 시도에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 시기, 장소, 형식에 모두 열린 입장이다. 북한에 적극 양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제안에 빠르게 응할지는 미지수. 지연설로 몸값 높이기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정부 안팎에서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중심을 뚫고 가는 정치권의 말말말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말말말 이렇게 위에 제목을 붙여놓았고 밑에는 세 장의 사진과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어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아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굴까요? 네,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이 총리가 어제 시무식에서 한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시무식에서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제의를 했지만은 하나는 남북 안보 관계가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기본적으로 안보 환경이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한이 남한 측에 대해서 평화 공세, 대화 공세를 제의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 도발 또 그리고 질주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이 대화 공세에 휘말려서 남남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훈련을 연기를 제의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여기 받아가지고 대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중단까지 요구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해서 지금 우리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큰 틀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 남북관계 원칙이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또 차관들은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시기라든지 그리고 의제라든지 또 방식, 장소와 관련해서 역제의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전술 전략에 휘말리면은 남남 갈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우리 미국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찬찬히 냉정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이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서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또는 교감이 없이 총리실에서 툭 튀어나온 말 때문에 혹시 청와대가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아시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 네. 그리고 다선 의원이고 예. 또 전라남 도지사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전혀 없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다 친히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런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신년사 발표 28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의도로 대화 공세에 나서는지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 혹시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저는 우리 정부가 예.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시한 내용을 어떤 의도로 제시했는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남북 간은 이미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를 뻔히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의도에 넘어가지 않게 대화를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과제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네. 지금 통일부나 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네. 과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는데 네. 그 정신을 차리고 대화에 응할 것인가 이런 점을 저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결국 걱정한 것, 내지는 거기에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좀 보태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보통 이 올림픽 관련 논의를 할 때는 체육회담을 여는 게 상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63년 이후에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나 동시 입장 관련해서는 체육회담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했던 거는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는 핵 문제까지 연결시켜보자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북한에 당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지금은 ICBM이나 핵실험 관련해서 위기 상황이 예전과 달라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 어떤 카드를 상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북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를 비롯해가지고는 어떤 빅딜이 오고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한미 관계에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보고 살라미 전법이라 그러잖아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북핵 문제와 남북 간의 대화를 분리해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중정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의 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낭만적인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북쪽에서 이제 제안이 왔고 청와대에서 환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남북이 오랜만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까지 진행된 그 단계별로만 본다면 남북이 만나는 회담의 의제와 형식, 이 선택권이 북한 쪽에 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자기들이 의제를 선정할 수 있고 또 어떤 급이 만나는지 형식을 선정할 수 있다면 몸값을 높이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더군요. 네,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예.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지연 전술을 하면서 최대한 아. 몸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네. 육자회담 등등 할 때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북한의 남북 대화를 제의한 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끌어내서 남북 간의 대화로 물꼬를 틀고 그리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스케줄인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최대한 북한이 참여 입장을 늦게 막판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런 스케줄 또 목표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북한과 회담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가령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오는 것을 어떤 당연한 결론으로 내놓고 회담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수세적인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 지금 얘기는 우리는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체육 이외의 분야까지 남북 간의 접촉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산가족 상봉 얘기까지 뭐 거의 나오는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좀 성급한 보도 같고 네. 이제 어찌됐든 요걸 확대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저는 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자꾸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북한의 몸값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북한이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이 3월 달만 되면 이른바 ICBM 같은 것도 완성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두세 달만 북한한테 시간을 주면 네. 그 시간 사이에 북한은 이른바 북한이 얘기하는 핵무력 완성을 가능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불가능해 해가면서 우리 대화 페이스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듯한 모양새보다는 우리도 약간은 평창올림픽 참가는 참가 문제고 네. 다른 거와 좀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회담에서 고위급 회담이다 또는 실무 회담이다 할 때 실무 회담은 국장 레벨에서 만날 경우가 많고요. 고위급 그러면 이제 장관 이상이 만날 때 고위급이라는 말을 흔히 써왔는데 자, 이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관급입니까? 차관급입니까?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이제 고위급 회담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장관급이 될 것 같고요. 예.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급 회담이어가지고 네. 북한에서는 연영묵 총리가 나왔고 남한에서 이제 정원식 총리가 나왔는데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한때 남북 대화 회담이 진행될 뻔했는데 그때 명칭이 장관급 회담이었어요. 네. 그런데 북측의 대표가 장관급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회담이 결렬됐다가 다시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예. 지금 2년 만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남북 회담이 진행되는데 굳이 이런 이런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좀 편안하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서로 남과 북이 마주 앉아서 지금 남과 북 사이에 연락 채널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제의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이런 형식인데 어떤 급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편하게 남북이 만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남북 간에 지금 실종된 대화, 연락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쪽에서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 저쪽에 이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 전화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맞죠.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전화가 있거든요. 2번을 안 그게 받았다고. 하루에 2번씩 통화를 합니다. 예. 처음에 오전 9시에 시작할 때 하고 오후 4시에 이제 그 마지막 통화를 하는데 그 2번 다 연락을 안 받았다고. 일부러 안 받은 거죠. 일부러 안 받은 거죠. 예. 지금까지도 안 받았고 지금 1년 9개월 동안 그 전화는 끊긴 상태입니다. 네. 사실상. 그럼 이거 외에 군 통신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끊긴 상태고. 네.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제의했으니까 네. 북한으로 하여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검토해서 조만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대개 우리가 제안을 하면 북한이 이걸 그대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대개 이제 수정 제안을 하거나 뭐 네. 형식을 수정하거나 날짜를 수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제안을 하죠. 그럼 우리가 또 뭐 역제안하거나 아니면 그걸 그대로 받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전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평창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그 기간 중에 이산가족 상봉까지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추진이 됐으면 어떤 내용이죠? 보도 내용 자체는요? 근데 보도 내용 자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공식 제안했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올 설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예.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조만간 좋은 결과를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낙연 총리 말씀대로 북한에서 우리 측에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북한은 외교 줄타기를 잘하는 나라예요. 네. 그런 그 요구사항이 너무 과하다면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이 남북관계는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 역학관계에서 외교적인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찾아갈지를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북한에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두 차례 연락 시도에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 시기, 장소, 형식에 모두 열린 입장이다. 북한에 적극 양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회담 제안에 빠르게 응할지는 미지수. 지연술로 몸값 높이기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정부 안팎에서도 경계심을 늦춰서 안 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우리 미국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찬찬히 냉정하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이 다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서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또는 교감이 없이 총리실에서 툭 튀어나온 말 때문에 혹시 청와대가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겠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 네. 또 그리고 다선 의원이고 예. 또 전라남 도지사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은 전혀 없고 굉장히 실무적으로 다 친히 꿰뚫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그런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김정은 신년사 발표 28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은이 여기 받아가지고 대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중단까지 요구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해서 지금 우리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그것과는 사뭇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큰 틀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 남북관계 원칙이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된다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또 차관들은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시기라든지 그리고 의제라든지 또 방식, 장소와 관련해서 역제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전술 전략에 휘말리면 남남 갈등,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제의를 했지만은 하나는 남북 안보 관계가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기본적으로 안보 환경이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북한이 남한 측에 대해서 평화 공세, 대화 공세를 제의했지만은 계속해서 핵 미사일 도발 또 그리고 질주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이 대화 공세에 휘말려서 남남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과도한 기대를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훈련을 연기를 제의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중심을 뚫고 가는 정치권의 말말말 저희가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정치권의 말말말 이렇게 위에 제목을 붙여놨고 밑에는 세 장의 사진과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어드리겠습니다. 만만치 않아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굴까요? 네,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이 총리가 어제 시무식에서 한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시무식에서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